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고 추운 날씨도 아닌데 차갑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많은 노인들은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고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과일 중 몇몇이 수십 년간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그 과일들이 조용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신경 손상염증 그리고 혈당 급등을 유발해 발의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요. 사실 모든 과일이 노인들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말초신경병증, 당뇨병 또는 만성적인 혈액순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과일들은 종종 주방 식탁 위에 그릇에 담겨 있거나 아침 식사에 별 생각 없이 추가되곤 하죠. 오늘은 노인들에게 최악인 6가지 과일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이 발의 저림을 악화시키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여러분을 위한 건강 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R0를 입력해 더 나은 콘텐츠를 위해 제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말초신경병증은 미국에서 담원의 500만 명 이상의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주로 발과 같은 말단 부위의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상태로 저림타는 듯한 느낌, 따끔거림 또는 솜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는 이 상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며 낙상 감염 또는 발궤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과 이 문제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일부는 설탕 함량이 위험할 정도로 높거나 염증을 유발하며 신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산과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취약한 상태인 노인들에게 이런 과일은 득보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피하거나 섭취를 크게 줄여야 할 6가지 과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초, 파인애플 숨겨진 설탕 폭탄. 파인애플은 생기 넘치고 달콤한 열대 과일로 건강과 활력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여름 샐러드나 상쾌한 간식으로 많은 노인들이 평생 즐겨온 과일이죠. 하지만 혈액순환 문제, 당뇨병 또는 발의 신경 민감성을 겪는 노인들에게는 조용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천연 설탕, 특히 과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천연 설탕이라 해도 설탕은 설탕입니다. 과다 섭취 시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죠. 파인애플 한 컵에는 16습기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으며 이는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노인들은 젊은 시절처럼 설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혈당 스트레스라는 해로운 사이클을 만드는데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신경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발에서는 저림마비 또는 솜 위를 걷는 듯한 느낌으로 나타나죠.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도 발이 반쯤 잠든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는 불편함을 넘어 신경이 오작동하거나 혈류 부족과 과도한 혈당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파인애플을 자주 또는 많이 먹으면 이 과정을 조용히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장을 자극하거나 히스타민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높은 설탕 함량과 결합하면 이 천연 과일은 관절 혈액순환 그리고 말초신경까지 퍼지는 만성염증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한때 건강한 간식으로 느껴졌던 과일이 이제는 이동성과 편안함의 기반을 조용히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위험한 점은 파인애플이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름처럼 젊음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노화된 신경과 연약한 발에는 달콤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 외에도 안전해 보이지만 비슷하거나 더 큰 해를 끼치는 과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은 수분과 단순함 뒤에 숨어있는 접시 위에서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아직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기뚜어, 수박 상쾌하지만 위험. 더운 날 차갑고 즙이 많은 수박 한 조각을 베어 물때의 만족감은 거의 따라올 게 없습니다. 어린 시절 피크닉, 가족 모임, 여름 햇살 속에 웃음을 떠올리게 하죠. 수박은 순수하고 치유적인 느낌을 줍니다. 대부분이 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해로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발의 저림이나 따끔거림을 겪는 노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수박은 상쾌한 맛과 낮은 칼로리에도 불구하고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혈당을 사탕처럼 빠르게 치솟게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의 상승과 하강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에 영향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 특히 말단 부위의 혈관을 약화시킵니다. 혈당이 급등하면 신체는 이를 균형 잡으려 과도하게 작동하지만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발의 신경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이들은 염증에 시달리고 산소 부족에 빠지며 손상됩니다. 신경 손상이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발가락의 부드러운 따끔거림 자갈이나 차가운 시멘트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은 더 심각한 문제가 수년간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박은 또한 잘못된 수분 공급에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설탕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해질과 섬유질이 부족합니다. 순간적으로 상쾌함을 느낄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신경이 혈액 속 급격한 포도당 폭풍에 대처하느라 고군분투합니다. 당뇨병이나 전당뇨 상태를 관리하는 많은 노인들에게 수박은 조용한 방해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하죠. 가장 가슴 아픈 점은 수박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먹는 동안 실제로는 신경퇴행, 균형, 상실 낙상, 위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수분이 많고 순수한 과일이 이토록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면 작고 한 입 크기의 과일은 어떨까요? 생각 없이 입에 넣는 과일들 말입니다. 포도도 조용한 번역인 방해꾼. 포도는 작고 달콤하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입니다. 가장 무해한 과일 중 하나로 여겨지죠. 식탁 위에 포도 한 그릇을 두고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면서 몇 알 집어 먹곤 하죠. 칩이나 쿠키에 비하면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발의 저림, 따끔거림 또는 타는 듯한 느낌을 겪는 노인들에게 포도는 가장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과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포도가 위험한 이유는 설탕 함량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한 컵에 최대 3개 설탕이 들어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지만 진짜 문제는 과당이라는 설탕의 종류에 있습니다. 이는 간을 과부하시킬 수 있고 혈당을 치솟게 하며 대사 불균형에 조용히 기여합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이미 낮아진 노인들에게 이러한 급등과 급락은 신경, 특히 발과 같은 말단 부위에 신경을 마모시킵니다. 포도의 설탕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 빠르게 흡수됩니다. 즉 한 줌을 먹을 때마다 혈액에 설탕이 갑자기 몰려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혈관과 신경 말단의 염증으로 이어져 다리와 발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섬세한 경로를 막아버립니다. 미묘한 따끔거림이 점차 깊은 타는 듯한 불편함으로 또는 땅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저림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더 나쁜 점은 포도가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고 달콤한 맛은 과식하기 너무 쉽습니다. 무거운 디저트와 달리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걸 깨닫기 어렵지만 신경은 느낍니다. 설탕의 추가 그램마다 혈액순환의 저하마다 신경의 힘을 갉아먹는 산화 스트레스의 순간마다 영향을 받죠. 게다가 포도는 종종 치즈 크래커 또는 와인과 함께 먹히는데 이는 설탕 부담을 증폭시키고 신경계를 더 염증으로 몰아갑니다. 무해한 즐거움처럼 보이는 것이 편안함 균형, 독립성을 위협하는 느린 독이 됩니다. 작고 신뢰했던 포도가 이렇게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달콤할 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 좋다고 잘못 칭송받는 과일은 어떨까요? 아직 보고 계시고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와시원 우안, 바나나과 하면 해롭다.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데는 조용한 위안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익숙하며 소화하기 쉬운 많은 노인들이 아침 루틴의 일부로 바나나를 찾습니다. 칼륨이 풍부하고 근육 경련에 도움이 된다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의 저림이나 따끔거림을 겪는 노인들에게 바나나는 이로움보다 해로움이 클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은 특히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천연 설탕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최대 17개 설탕이 들어있으며 대부분은 혈당 급등의 주범인 포도당과 과당 형태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포도당 상승은 인슐린 민감도가 감소한 노인 전당뇨나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설탕 급등은 말초신경, 특히 하퇴부와 발 주변의 염증과 부종을 유발합니다. 신경 조직이 염증을 일으키면
느낌과 운동을 담당하는 전기 신호가 방해받습니다. 발가락에 따끔거린 방이 따뜻한데도 차갑게 느껴지는 감각은 신경이 굶주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나나에는 또한 혈관 수축과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티라민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무해하지만 과다 섭취하거나 특정 약물과 결합하면 혈류 변화를 일으켜 발로의 순환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신경은 치유되지 않고 천천히 조용히 죽어갑니다. 우리는 바나나가 심장과 근육을 지원한다고 믿으며 먹지만 가장 취약한 신경에 미치는 피해는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것이 나이 들면서 해로울 수 있다는 완벽한 예입니다. 오랫동안 신뢰받고 사랑받던 바나나가 이렇게 숨겨진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달콤할 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서빙에서도 모든 위험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형태의 과일은 어떨까요? 하민, 건조 과일 농축된 문제. 건조 과일은 주방에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건포도 한 줌, 대추 몇 개 말린 살구나 무화과가 지퍼백에 담겨 있죠. 아침 시리얼에 뿌려 섬유질과 천연 단맛을 더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건조 과일은 건강한 간식으로 여겨져 가공된 디저트에 더 나은 대안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노인들은 건조 과일이 먹을 수 있는 가장 농축된 설탕 공급원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발의 노화된 신경에는 이 농축된 단맛이 천천히 파괴적으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건조하면 물이 제거되지만 설탕은 남고 그 설탕이 농축됩니다. 신선한 과일 한 조각이 컴팩트한 한 입 크기로 변하며 과당과 포도당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포도 한 줌은 초콜릿 바만큼 설탕이 많을 수 있지만 명백한 죄책감은 없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위험입니다. 건조 과일은 순수하고 거의 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혈당 문제나 신경 손상을 이미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위장된 함정입니다. 이 농축된 설탕은 빠르게 시스템에 들어가 혈액을 가득 채우고 인슐린 반응을 압도합니다. 대사적으로 더 이상 탄력적이지 않은 노인들에게 이는 더 높은 혈당 수준이 더 오래 지속되어 신경염증을 직접적으로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설탕 급등의 반복은 말초신경, 특히 다리와 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밤에 느껴지는 따뜻한 타는 감각, 발가락 아래 바닥을 느끼기 어려운 점점 커지는 저림은 신경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이며 건조 과일은 이를 더 침묵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쁜 점은 건조 과일에는 종종 설파이트 같은 방부제가 처리되어 추가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고 쫄깃한 크기 때문에 과식하기 너무 쉽습니다. 유효군, 오렌지 항상 심장 건강에 좋지는 않다. 오렌지는 수세대 동안 건강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침부터 노인센터 점심까지 비타민C와 면역력 증진 효과로 신뢰받아왔습니다. 독감 시즌에 오렌지 주스를 마시거나 오렌지 한 개를 먹으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일부 맥락에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신경 문제, 당뇨병 또는 순환 문제를 겪는 노인들에게는 오렌지가 도움보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오렌지는 상당한 양의 설탕을 포함하며 특히 주스로 섭취할 경우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중간 크기 오렌지 하나에는 약 12개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흡수를 늦추는 섬유질이 제거되어 과일이라기보다는 청량음료처럼 작용하는 설탕 액체가 됩니다. 대사 기능이 느려지고 인슐린 민감도가 감소한 노인들에게 이 설탕 과부하는 특히 위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발을 포함한 말초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섬세한 혈관을 마모시킵니다. 또한 오렌지는 산성이 강합니다. 젊고 건강한 신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염증이 있거나 민감한 신경을 자극해 발의 따끔거림이나 타는 감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병증 환자에게는 불편함이 심해지고 신경과민성이 증가하며 수면까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오렌지가 노인들에게 흔히 처방되는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틴 혈압 약 특정 한 겸증제의 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즉 심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과일이 실제로는 치료 효과를 줄이고 하퇴부와 발의 신경 통증을 조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렌지가 일부 식단에서 여전히 자리를 가질 수 있지만 매일 섭취하거나 그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먹는 것은 항상 무해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 신뢰했던 과일이 신경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럼 뭘 먹어야 하나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발 건강에 가장 좋은 과일은 종종 간과되는 것들입니다.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건강한 과일 대안. 특정 과일이 신경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발의 저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실망하고 심지어 배신당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배웠던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규칙이 바뀝니다. 우리 몸은 더 민감해지고 신경은 더 취약해지며 한때 우리를 키웠던 것이 이제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표는 과일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을 보호하고 순환을 지원하며 나이 든 몸과 함께 작동하는 더 현명하고 의도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설탕 함량이 낮고 섬유질과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베리는 노인들에게 최고의 동맹입니다. 갈망을 충족시킬 만큼 달콤하지만 혈당 지수가 낮아 위험한 혈당 급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겸증 화합물이 가득한 베리는 신경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신경병증 진행을 완화합니다. 아보카도는 종종 과일로 잊히지만 강력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혈당을 안정시켜 신경 기능을 보존하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사과 특히 껍질째 먹으면 적당한 천연 설탕과 섬유질의 균형을 제공합니다. 레몬은 오렌지의 무거운 설탕 부담 없이 비타민 C를 제공합니다. 핵심은 과일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변화하는 필요와 조화를 이루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생각, 당신의 발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고 있나요? 나이 들수록 건강은 무엇을 추가하느냐뿐만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과일들은 색깔이 곱고 익숙하며 위안이 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몸에는 항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듣지 못하는 어려운 진실입니다. 저는 연구를 읽은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리와 발에서 변화를 느끼고 몸이 고통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이제 더 가까이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신경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저림 균형 상실, 작년에는 없던 따끔거림으로 말하죠. 그 속삭임은 중요합니다. 변화의 요청이 그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응답할 때입니다. 이 시기의 선택은 큰 무게를 지닙니다. 우리의 편안함뿐만 아니라 독립성, 안전, 그리고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죠. 접시 위에 과일을 바꾸는 것이 발에 타는 감각을 줄이고 걸음을 안정시키며 도움 없이 한 해를 더 보낼 수 있게 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당신은 오래 살았고 자신의 몸에서 기분 좋게 느낄 권리를 얻었습니다. 구습이 그 권리를 빼앗지 않게 하세요.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현명하게 걸으세요. 때로는 가장 작은 변화가 더 강하고 안정된 내일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생각해보고 배운 한 가지와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공유해주세요. 이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합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